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이제 거의 막바지죠. 6회 화개까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영마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머물러 있는 공간의 건너편, 그 반대편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지사를 충을하기 때문에 삼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재가 시작이 돼서 6회 정도 되면은 물삼재 정도 되는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기운 자체가 필드에서 이제 점점 정신의 영역으로다가 이제 향해가는 화계, 무덤에 들어가기 그 마지막 단계. 자, 그러다 보니까 저승사자가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게 여기 영마에서 화계까지는 이제 등 떠밀려서 무덤에 들어가야 될 판이야. 이제 막바지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내려왔는데 저승사자는 요걸 갖고 다니죠. 007 가방을. 그 안에 수갑도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명부죠, 명부. 하늘에서 준 명부다. 그래서 이제 천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이들 재능 얘기할 때도 아유 천부적으로 재능이 많았네. 하늘이 부여해 준 거란 말이에요. 명부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개똥이네 집에를 온 거예요. 와서 얘 이제 몇 월 며칠 날 염라대왕님이 얘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언제 들어가야 되지? 아니 보니까 애가 괜찮어.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뭐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사람이 아주 반듯하네. 아유 얘는 좀 왠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승사자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 찬스 기회를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살 하면 이제 결승전 이래가지고 이제 1, 2전에서 이제 막 그 붙는 거 따르면은 이 육회살 그러면은 패자부활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은 결승전보다는 조금 약하잖아. 그리고 운동 경기로 친다면 이제 게임 자체도 조금 더 느슨하고 그리고 문제도 쉬운 거 내준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 맞추면은 오케이 개떡이도 한 번 더 사러 다음에 데리러 올게 이러고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찬스를 주는데 마지막 찬스를 우리가 그 눈치채고 그걸 갖다가 내가 기회로 잘 활용하려면은 특히 삼재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나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수성을 하고 지키고 물론 육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책자 이런 데 보면은 매사에 지체되고 장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갑갑한 거야. 왜? 그리고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가만있어 봐. 개똥이네 집에 또 옆에 또 누구도 있는데 걔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냥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게 육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거기서 이제 내가 대적할 만한 어떤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티켓을 들고 다니는데 그 티켓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적 같은 거, 부적. 부적 막 들고 다니죠. 못 데리고 가게, 귀신이 못 데리고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침. 이런 게 있죠. 침. 그 다음에, 카드. 카드도 내가 내 몸에 이렇게 딱 지니고 다녀. 돈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나의 무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 저승사자하고 대적할 만한 이런 무기들을 들고 다니는데, 실제 이 육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약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가방 안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고칠 수 있는 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돈도 갖고 다니죠. 금전. 그 다음에, 또, 급전.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하면은 돌려 쓸 수 있는 이 급전, 요런 개념도 요 저승사자 가방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회 기간에 뭔가 융통이, 막 사업하는데 막 금전 같은 게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요때 이렇게 급전 같은 게 잘 융통이 되고, 기사 회생 막 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저승사자한테, 나 데리고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바득바득 우기면서 그냥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대들면은
오라 요거 봐라 이러면 너는 바로 내일 데리고 갈 거야. 이러고서 데리고 간다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잘 수성하고 그러면서 눈치 살살 봐가면서 저승사자는 쟤네들을 어떻게 데려가지? 오라 보니까 수갑도 쓰네. 아니 영장도 발부하네. 막 이런 식으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또 따지면서 하네. 자 그래서 이게 직업적성하고 많이 맞물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성으로다가 이제 주로 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 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한의 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 계통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직업적성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전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다가 금융으로 보셔도 돼요. 금융.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쟤 잘했네, 잘못했네, 그 시시비비 가리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쪽, 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법조 계통이라든지, 뭐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 내려야 되는 분야, 그런 데서 이제 잘 직업적성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가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야. 쟤 이제 데려가도 될 때 됐나, 안 됐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감정, 그래서 우리 뭐 보석 감정이니 뭐 아니면 뭐 부동산 뭐 토지, 감정 평가사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그 직업 분야하고 이상하게 육해를 갖고 있으면은 인연들을 한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즉 뭐냐면은 저승사자가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 능력을 다 따라서 한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네,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직업성으로다가 쓰시면은,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육해라고 하는 거는 일진상으로는 뭔가 더디고 침체되고 답답하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요거 자체를 내가 대적할 만한 어떤 무기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또는 살살살 구슬려야지, 저승사자한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직업성으로다가 잘 활용하시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직에 계신 분들이 이 육회를 잘 써요. 왜냐면은, 육회, 저승사자의 노하우를 갖다가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욕도 해본 사람이 욕을 할 줄 알지. 뭘 배운 사람이 그런 걸 또 써먹을 줄 알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정신적인 영역인데, 주문을 외운다 이래가지고, 교육 업상하고도 이제 좀 인연을 하고, 그리고 이 육회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까지 이제 딱 치고 내려가서 그러면은, 될 대로 되라. 그래,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 그러면서, 은근히 배짱을 부리는, 그런 기운도 이 육회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육회라고 하는 거는 자오묘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천살, 또 망신살, 육회, 이렇게 해서 윗그룹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나보다 윗그룹에는 조금 나를 갖다 낮추고 좀 고개를 좀 숙일 때는 숙여줘야 되고, 거기에 내가 너무 그냥 세상 밖으로다 이렇게 탁 튀어나가서 뭔가를 일을 벌리다 보면은 반드시, 운의 굴곡을 겪는다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육회는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자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육회에서 화계 단계까지가 오면은 땅속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근데 아직 못 들어갔어. 요 단계, 요 단계. 다리 하나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머리 하나는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뭔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이중 생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로 인한 어떤 고충, 또는 답답함? 글쎄, 표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중성, 표리. 겉과 속이 이제 다른 거예요. 요 구간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속으로는 이런데, 실제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화기에 따르면 화려함을 덮었다 그래가지고, 폼은 좀 잘 안 나는데, 이게 진술충리라고 하는 이 화계의 속성상,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흉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배우자 덕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 근데 금전면에 있어서는 이 진술충리 깔고 있으면은, 부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야. 어떤 형태로든,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잘 축적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답니다. 이것도 잘 아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은 부자인가 그러면서 뭐 잠바 입고 다니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부자인 사람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 부자들도 많고 특히 토 자체가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그 이중성 그러면서 이제 또 다양성이 이제 또 나타나죠. 다양하다. 다양하면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 진술충미 자체가 잡기잖아요. 잡기. 잡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다 그냥 담아놓은 거야, 땅속에. 그래서 그 직업 자체도 아주 그 다양해요. 또는 직종 자체도 뭔가 품목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짬뽕처럼 막 이렇게 뒤섞어서 이것저것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 이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소 같은 것도 실제 이렇게 진토 깔고 있는 분 하시는 분들도 봤고 또 뭐 음식 장사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 거기에 뭐 고사리도 들어가 있고 뭐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당면도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걸 연상해서 직업적성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세속성을 떠나서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진술충미 하면은 그 여명 입장에서 진술충미가 다 깔려 있다. 그게 많이 토가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은 아유 뭐 과부살이네 아니면은 뭐 스님 사주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예전의 그 가치관으로 얘기했었지 이 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여명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면은 막 소박 맞고 막 이랬었잖아 예전에.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게 진술이라고 하는 게 거의 괴강백호짜리 그 진술이 다 깔려 있잖아요 거의. 카리스마 짱짱하지 뭐. 자기 목소리 자기 기운 어디 꼴리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칼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경제적 또는 뭐 직업적으로다가 그 프로페셔널하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 진술 충미를 깔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화계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읽어주시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운에서 이렇게 화계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절대로 크게 벌리면 안 돼요. 그냥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이제 이런 패턴이 있어요. 만약에 계일주가 이제 그 수생목 하니까 이제 주로 교육업상하고 이제 잘 맞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학원 강사로다가 잘 나가시던 분이 김희대운이 이제 만약에 딱 들어왔어. 김희대운이 들어와서 김희대운 뭐 한 7, 8년 차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막 그냥 학원의 스타 강사처럼 그냥 뭐 잘 나가다가, 아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김희대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편관의 유혹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같이 개묘년이 왔어. 자, 개묘년이 오면은, 이 수생목 하니까 이제, 식신이 이제 장생에 놓이면서 또 천울기까지 들어오니까,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쫙 막 벌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거는 사업성 자체가, 크게 벌리면은 반드시, 규모가 하나가 또 싹 끌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절대 크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진술충미 대운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어떤 인터체인지 변환점에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은 이 토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충이나 형에 의해서 땅이 지진이 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흔들려야지. 그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 기중이. 그래서 진술충미 대운 지나갈 때는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서 왕창 그 길하고 흥하고 왕창 망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진술충이에요. 그래서 화계를 갖다가 충해주는 게 우리가 그 월살이죠. 그래서 월살 대운이거나 월살운이 와서 어떤 식으로 화계를 갖다가 건드려주는지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지장간들의 움직임까지 같이 읽어주시고 잘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 화계라고 하는 건 이제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고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복고살. 자, 그래서 뭔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뭐 이러면서 똑같이 변함없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복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반복.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벌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인생으로 치면은 노년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았던 경험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쭉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 화계를 깐 사람들 보면은 다재다능하면서 아는 게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 삶에 그러는 게 다 녹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무기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그 새로운 걸 갖다가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 화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려함을 돋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뭔가 한 가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다가 막 키워나가면은 이게 잡다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는 뭔가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시소작용에 의해서 운의 하락세로다가 떨어진다. 그걸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화계는 그렇게 읽어주시고, 다만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그 화롯불이 있었어. 옛날 그때 군밤도 꺼먹고 그랬잖아요. 고구마도 꺼먹고 그랬는데, 이게 그 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참 있으면은 이게 다 꺼진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은 다시 불씨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처럼 이 화계라고 하는 거는 그 불가마 같은 거야. 장작가마처럼. 그 화약 폭탄이 그 속에 지금 내재가 돼 있어요. 불씨가. 그래서 안 꺼진 거라니까. 안 꺼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진술충미생이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사업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뭐 망했어. 그럼 다시 고향집에 돌아오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불씨,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떤 그 단초가 돼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바로 이 화계랍니다. 그래서 화계는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화계를 건드려주는 게 월살이잖아요. 그래서 월살대운에 운에서 잘 맞춰주잖아요. 정말 횡재한다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뭐 허름하게 무슨 산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막 나가서 사업하다가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다 말아먹었는데 살은 또 잘 안 팔리잖아. 왜 또 종산 같은 거 그건 이제 무덤도 많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막 거기가 막 뭐가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보상이 막 나왔네. 뭐 이런 케이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거는 충이나 형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이게 이 글자들이 합에 의해서 묶여져 있잖아요. 그 명조 내에. 그럼 평상시엔 잘 못 쓰는데 반드시 지진이 나야지만 이 글자를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창 망하든지 왕창 흥하든지 땅은 지진이 나고 볼 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냥 오늘 같은 뭐 내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살더라도 진술충미가 있어서 지진이 한 번씩 나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삶을 아주 그냥 내가 좀 드라마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자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 그냥 또 변함없이 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이 운을 지나가고 그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운의 흐름을 이게 삼재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아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잘해서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마지막 시간으로 6회 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